반갑습니다.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의 수품제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요. 그다음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가질 조건 또는 중근을 가질 조건 또는 허근을 가질 조건을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X축하고의 관계도 상관은 없는데요. X축도 직선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1차 함수의 그래프와의 관계로 파악을 해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이 유형을 연습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유형 연습해 주시고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니까 꼭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으면 85점 정도 예측이 맞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출제 확률은 90% 정도로 예측이 받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은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줬습니다. 자, 2차 함수는요, 지금 정확하게 주지는 않았죠? mx 플러스 n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 2차 함수가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그냥 아르로 블럭인 것밖에 몰라요. 그렇죠? 최고치 한계수가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직선은요, 1차 함수는 y 3x-1이라고 제대로 주었습니다.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X축과 Y축은 나타내지 마시고요. X축과 Y축을 나타내시면요,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래프 문제는요, X축과 Y축을 거의 그리지 않고 푸는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해석 문제에서는요. 자, 이 문제는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중에 한 점의 X좌표가 1-루트3이다 라는 조건을 주었는데요. 자,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이 과연 어떤 방정식일까요? 자, 그 부분이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2차 함수라만 이렇게 봤어요. 2차 함수를 y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놨습니다. 포물선이죠. 참고로 a는 양수라고 놓고 아래로 볼록으로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1차 함수 그래프를 하나 추가할게요. 자,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1차 함수 식은요, px 플러스 q라고 놨습니다. 자,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두 그래프가 하나는 곡선, 하나는 직선입니다. 자,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보이시죠? 만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교차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 두 점을 붉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점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래프의 교점 얘기가 나오는 문제는요, 이 두 점의 X좌표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X축을 추가하시고요. 자, 두 빨간색 교점을 쭉 X축으로 끌어당기세요. 자, 이게 바로 문제풀이의 시작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끌어내린 X축의 두 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놓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 두 개가 식이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그 다음에 y는 px 플러스 q의 교점의 x좌표라는 거죠. 자, 교점의 x좌표, 교점의 y좌표보다는요, 교점의 x좌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알파와 베타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px 플러스 q가 같다의 두 실근이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방정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늘 배웠지만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두 함수를 서로 같다라고 놓고 푸셨잖아요. 그렇죠? y 값이 같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가서 우변에 있는 px 플러스 q를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깔끔한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2차 함수가 y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했고, 직선은 y 3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 부분이 바뀌어야겠죠? 뾰로롱 이렇게요. 자, 그리고 한 점의 x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 알파를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선생님 1 마이너스 루트 3을 베타로는 하지 않았나요? 사실은 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베타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셨으면 감이 오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어느 걸 놔도 상관없지만 저는 그냥 알파로 놨습니다. 자,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요, y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과 y 3x 마이너스 1의 교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둘을 같다라고 놓고요. 이 방정식의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변에 있는 3x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겨가지고요.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x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x 플러스 n 플러스 1은 0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 방정식의 실근 하나가 바로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쯤 배웠던 켤레등 유형을 떠올리셔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에서 분명히 m과 n이 유리수라고 밝혀놓고 있어요. 자, m과 n이 유리수니까 요 베타가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면 1 플러스 루트 3도 근이다. 켤레근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1 마이너스 루트 3, 요 베타는 뭐라고요? 그렇죠. 1 플러스 루트 3. 그러니까 요 두 근을 이용해서 합과 곱을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자, 두 근의 합은요. 자, 여기 방정식 보세요. 두 근의, 여기가 지금 1차항 계수가 m-3이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이 두 근을 더해보세요. 자, 1 마이너스 루트 3과 1 플러스 루트 3을 더하면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m 값이 나오네요. 자, m 값은, 그렇죠, 1이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으로 갑니다. 자, 두 근의 곱은 n 플러스 1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n 플러스 1은요. 자, 일로 와서 또, 자, 이 두 근을 곱해보면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것 알아낼 수가 있죠. 따라서 n의 값은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n-n의 값을 구하려 했기 때문에 n-n 값은요. 4. 정답은 4가 되겠죠. 자, 이번 77번 유형에서 다뤄본 문제는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자,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든지 켤레근, 그 다음에 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친구라면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꼭 이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유형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꼭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78번 들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